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올해 종부세 납세 의무자가 지난해 대비해서 6만 명 정도 늘어났다는 조사 자료가 있더라고요. 올해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나타난 현상 아닐까 싶은데요.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 꼭 내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세금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관련한 투자에 있어서 꼭 우리가 챙겨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들, 내가 원하는 그곳의 미래의 가치라든지 이런 등등의 부동산 관련한 질문들 저희 다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큰 틀 한번 잡아가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친절한 부동산 투자, 다양한 투자 조서를 분석해 주시는 부동산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태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만나러 갈까요? 김정태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지금부터 전화 열어놓습니다. 2077-63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번호. 516-4455번도 기억해 주시겠어요? 이 번호는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곳 콕 집어서 남겨주십시오. 점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부동산 공부 살짝 하고 있을게요. 주제를 화면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절한 부동산 투자 전략.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아파트 갭 투자를 현 시장의 흐름에 맞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갭 투자, 한때 유행처럼 계속 번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갭 투자를 나는 하고 싶다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뭔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이사님 강의 좀 부탁드려요. 네. 저번 시간에는 이제 갭 투자의 어떤 정의라든가 갭 투자가 왜 일어났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피해야 하는 갭 투자와 아직도 유효한 갭 투자가 있는데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저번 시간 제일 마지막에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어떤 원리로 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냐, 어떤 저금리,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피해야 하는 갭 투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갭 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75%에서 80% 정도의 지렛대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 48만 세대의 물량이 예고돼 있는데 물량이 많죠. 그래서 역세권이 아니면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아파트가 있습니다. 오히려 갭 투자라고 하는 것들이 구주택에는 유효한데요. 신규 아파트에는 유효하지 않는 현상들이 그래서 일어날 것 같고요. 직장 수요가 없는 베드타운에서는 실제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평택에서부터 화성까지는 지금 입주경기 실사지수가 70% 초반이기 때문에 10집 중에 3집 정도는 신규 아파트에서 세입자를 구할 수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이 불편한 지역, 역세권이 아닌 지역에서는 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확률이 커지고 있고요. 매매가 하락 시에는 이자 상환 능력의 자산 미확보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되고요. 건전 자산까지 침해되는 부분까지 생길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세요. 5억짜리 아파트인데 2억 5천짜리 전세가 좋은 거냐, 4억짜리 아파트, 4억짜리 전세가 좋은 거냐. 실제로 갭 차이가 적으면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수익률 환원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1억당 30만 원의 월세가 발생된다고 하면 거의 맞는 얘기인데 2억 5천의 전세를 있으면 월세를 75만 원 받는 거고요. 5억에 샀을 때도 4억의 전세가 있으면 120만 원의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방식이 수익 방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전세 비율이 높은 지역이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갭 투자에 적합한 지역은 어느 지역인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에 수요와 공급 측면에 있어서는 핵심 지역에 지속적으로 계속적 유효 수요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광고하는 내용을 보고 공급에 투자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올 건데 나도 여기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투자하시는 부분은 분명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에 투자 가치가 있는 것이지 공급이 계속 늘어난다고 해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적정 물량을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구의 5% 정도가 적정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저희 국가가 5천만일 때 25만 가구에서 30만 가구까지가 유효한데 내년에 예고된 물량이 48만 호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경기도의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도 경기 남부 지방의 물량을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반대로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만으로는 제한적 공급이 되는 지역입니다. 서울에는 그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 대규모 공급을 할 수 없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빈 땅이 없고 택지지구를 서울에 할 만한 땅들이 없고요. 그러면 서울에도 그린벨트를 개발하면 굉장히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데 왜 안 하냐라는 또 질문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린벨트는 지금 현재 세대 것만이 아니고요. 후손에도 물려줘야 될 재산 같은 것이고 그린벨트를 규제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실제로 지금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서울시에선 서울 안에 있는 것들은 내년에도 물량은 좀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고 수치로 말씀드리자면 15,000세대에서 3만 세대 정도가 모자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는 서울에서는 조금 투자가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3억짜리 빌라를 갭 투자에 대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3억을 온전히 현금으로 투자를 했을 때는 5천만 원이 오르거나 5천만 원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그것들은 똑같은 현상인데도 일어나는 현상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2억 5천만 원은 그 지렛대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벌었으면 수익률이 100%가 되는 것이고요.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천만 원이 하락이 되면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실거주 측면에서는 부동산들이 조금 더 유용하지만 상승기에는 누구나 더 공격적으로 하고 싶으니까 갭 투자가 유효했던 거고요. 현금만으로 투자했을 때 실거주 측면에 3억짜리 빌라를 본인이 입주했을 때는 5천만 원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16.6%의 변동률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갭 투자 자체는 성격 자체가 매매가나 전세가가 두 개 중에 하나라도 하락이 된다고 하면 갭 투자가 실패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 5천만 원 내에서 이자를 지불할 수 있다면 매도 시까지 손해는 미발생된다고 해서 부동산 자체는 계단식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계단식의 우상향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만큼의 가격 차이가 있는 거지만 시간이 지날 때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계속 이 파장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기간들이 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그 손해가 나면 안 파는 게 부동산의 거의 어떤 테크닉은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일반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시를 한번 봤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생활에 접목해서 갭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은 어디일지가 진짜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 곳을 저희가 갭 투자 후보군으로 한번 꼽아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그 직장 수요가 많은 지역이 도심이라고 하죠. 도심 지역에 많이 뽑을 수가 있는데요. 공급 물량이 도심에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로 치면 종로와 중구 정도가 해당되는데요. 공급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게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도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 자체가 뭐 대규모로 나올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직장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항상 대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좋다고 할 수 있고요. 역세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한강변의 핵심 지역이 있는데요. 한강변의 핵심 지역은 무슨 말씀이냐면 한강변 자체가 개발지입니다. 그래서 한강변에는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조그만 지분이 있으면 그 부동산 불패 신화라고 하는데 한강변에서는 거의 손해본 사례가 없었고요. 매매가 대비 전세나 월세 비율이 높은 지역이 갭 투자에 적합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면 부동산
투자 전망에 대해서는 제가 부채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데이터 자체는 통화량의 증대만을 얘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 자체에 1억이라는 돈이 있었으면 그 주택의 합의 양은 1억일 것이고 우리가 통화량이 증대하거나 소득이 증대가 돼서 뭐 2배, 3배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연상승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공시가 상승률은 3개년 전국 평균이 5% 정도가 됐고요. 표준건축비는 10년간 평균 4.2%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비의 결합상품인 경우가 많죠. 지방의 토지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가격상승분이 자연상승분이 일어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오히려 10년간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23.4%입니다. 그러면 1년에 2.3% 정도가 올랐는데요. 7년간의 최저임금 상승률은 매년 지금 6.2%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연상승분만을 얘기한다 그럴 때는 합리적인 투자가 될 수 있고요. 만약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갭 투자는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갭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뭐 어떤 곳이 이 갭 투자에 적합한 지역인지부터 전망들 그리고 예시를 실질적으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결론을 좀 요약해 주시죠. 어떻게 좀 우리가 좀 요약해 보면 좋겠습니까? 예, 부동산 투자의 소액이든 다액이든 그 결론 자체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했던 게 그 국유지 불화도 있었고요. 재개발에 빌라를 살까 단독주택을 할까 했던 것도 있고요. 빌라 경매도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투자는요. 소액 투자를 해도 되는데 관심과 노력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하셔갖고 수익률 측면에서 수익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익률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단 결론을 내자고 하면 투자 시에는 지렛 때는 본인의 이자 상환 능력이나 책임 내에서 그 감당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뭐 이거를 문제가 갭 투자가 사회적 문제가 됐던 거는 뭐 몇 명이서 학생들이 모여서 뭐 1,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뭐 100만 원씩 내자, 200만 원씩 내서 했다고 하는 건 그 감당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요. 소액일수록 그 자본주의 삼각형도 공부했었잖아요. 소액일수록 다음 계층의 대기 대체수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00만 원에 넘기고 2,000만 원을 투자해서 3,000만 원에 넘기는 소액 투자는 항상 유효한데 갭 투자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액이 작을수록 저의 걸 살 사람이 많은데 만약에 제가 10억을 투자해서 10억 5천에 판다고 하면 그 개체수는 작기 때문에 개체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수요가 많은 쪽에 투자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공부들을 매일매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갭 투자가 주제였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셨다면 실질적으로 저희 쪽으로 연락 주셔도 좋고요.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저희 오늘 전화 2077-6370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한번 만나러 가보죠.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반갑습니다.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저희 어디로 한번 가볼까요? 아, 예, 제가 지금 그 영등포동 7가 쪽에 제가 지금 신축 빌라를 지금 하나 투자용으로 살까 고민하고 있는데 괜찮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구체적인 주소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주소는 뭐 꼭 주소 밝혀야 되나요? 그러면 저희가 그냥 그 언저리 그냥 동네가 괜찮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까? 네네네. 그럼 영등포동 7가? 네, 그쪽이요. 여기쯤 신축 빌라 네. 말씀 주셨죠? 네네.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이사님 전화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영등포에 혹시 지역이 7가라고 하셨는데 원룸이에요? 투룸이에요? 투룸입니다. 제가 적을게요. 투룸이요?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한 2억 한 5, 6천 정도 되는데요. 네. 지금은 글쎄요.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건데 제가 일단 구매하려는 가격은 한 2억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거기가 지금 역에서 몇 미터 정도나 되죠? 보통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거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경계선에 있는 것 같는데요. 네, 네, 네. 그러면 제가 영등포 7가랑 8가를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영등포 7가랑 8가라고 이제 얘기 들으면 화면이 영등포 7가가 8가랑 지리적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영등포 7가랑 8가랑 그 여의도 여의 이교 밑에 있는 지역이 영등포 7가에서 8가를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 교통이나 이런 업무지구에 대한 시설들이 굉장히 진입하기가 편하고요. 영등포가 가지는 그 에너지라는 게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이 영등포에는 2호선하고 5호선하고 9호선이 거미줄처럼 있기 때문에 500m 안짝으로 해서 항상 지하철이 계속 다니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그 하나 꿈의 그린에서 영등포 7가랑 8가에 아파트를 분양을 했는데 거기에 줄이 엄청 많이 서 있더라고요. 파리 대책 이후에 이렇게 줄이 서 있는 지역은 일부 인기 지역밖에 없습니다. 그게 영등포 지역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 영등포 시장역 아랫부분이 이제 분양을 했고요. 아파트 가격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저 혼자 이제 영등포 지역을 계산을 많이 해봤는데요. 영등포 지역에 아파트 전용 제가 계산하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아파트 33평은 전용 면적 25.7평입니다. 그래서 그거의 반가격에 뭐 65%라나 70%를 하네 하는데 그 가격이 대략 2억 8천 정도 되고요. 물량은 2억 8천까지는 굉장히 소화가 잘 되는 지역이 영등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좀 멀어서 한 10% 정도 싼 것 같고요. 영등포 지역에는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 좋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그 호재를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많아요. 뭐 핀테크 산업 육성 지원이라든가 중공업지 개선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은데 실제적으로 영등포가 좋다고 하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용적률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도심지라든가 영등포라든가 그다음에 성수동이라든가 중공업지는 대부분이 서울시에서 갖고 있는 지역이 이종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200%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데요. 250%의 기본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가 앞으로도 좋고 신축 사업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는데 영등포는 미분양이 없어요. 왜냐하면 2호선이 좋고 5호선 자체도 업무 지역을 다 관통하기 때문에 여의도에서 가까울수록 새가 잘 나가고 공실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고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전세는 부동산에 물어보셨나요? 잘 나간대요? 뭐 어느 정도 수요는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그렇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지금 세입자를 못 구하는 문제들이 서울하고 많이 겹치는데 영등포에는 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점검 드리고요. 또 현명한 판단 내리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자 통해서도 저희 사연을 접수받고 있거든요. 이번엔 어느 곳일까요? 하나 골라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915번님 끝자리 있으시는 분? 면적 76제곱미터의 방화동 청구아파트 전망 어떻게 보시냐고 물으시네요. 매매가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이 기회에 매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번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방화동으로 가보죠. 근데 생각보다 매매가가 높지 않다.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거 어떻습니까? 우선 마곡 업무지구 안에 이제 들어와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인데요. 실제로 나홀라 아파트고요. 세대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 차이는 전세는 2억 5천 정도 예상되고요. 매매가는 4억 정도 되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빨리 하려고 그러면 가격이나 어떤 이거의 비교 대상 물건을 이제 말씀드리면 좀 얘기하기 편합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김포에 있는 아파트 신규 메이커 아파트들이 4억에서 3억 후반대가 가는데요. 그 아파트랑 이제 가격이 같다고 보시는데 실제적으로 김포 아파트를 살까 이 아파트를 살까 상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있는 엠벨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9억까지 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9억이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서민층에서는. 그래서 김포 아파트들이랑 여기 강서구의 아파트들을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요. 저는 100이면 100다 이쪽 아파트가 더 김포 아파트보다 좋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김포에서 분양할 때 쓰는 것들이 뭐 어떤 특화된 설계라든가 메이커 아파트, 뭐 넓은 평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실제로 부동산에서 희소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서울에서는 아파트가 이거 일물일가설에 의해 갖고 이거 하나인데 김포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도 원래 쌀공장 같은 지역이기 때문에 평야 지역에는 아파트를 지으면 무한대로 짓는데 한강 신도시뿐만 아니고 검단 신도시에도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가깝다는 고천지구도 마찬가지고요. 고천, 사후, 풍무, 걸포 지역에 물량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쪽 지역에서 좋고요. 업무 지역이 김포에는 없죠. 그래서 이쪽 지역이 더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지하철 노선이나 시간 거리, 어떤 거, 인구 분포도, 소형주택 선호 현상들을 따졌을 때는 저는 김포보다는 방화 지역이 좋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강서구 쪽이 김포보다도 훨씬 좋다고 말씀드리고 2020년 정도에 본격적인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또 더 2차적으로 좋아질 여지가 있으니까 저는 좋다고 매수 찬성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도 괜찮은 시각이신데요. 우리 시청자님 관심 두신 물건이고 물건에 대한 어떤 판단 긍정적입니다.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지금부터 말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요. 이번엔 끝자리 4156번님.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에 2층짜리 주택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부동산에서 6억 원에 팔라는 연락을 받고 있는데 정말 팔아도 괜찮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정확한 주소를 살펴보니까요, 이사님. 고화로 94번지라고 남겨주셨어요, 문자예요. 네. 일단은 부동산에서 입질이 온다라는 건 나의 물건이 그래도 매력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텐데 진짜로 그런지 한번 봐주세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땅 모양만 보면 이제 보이는데요. 이건 일종 주거 지역이고요. 일종 주거 지역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그 주거 지역 중에는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 주거 지역은 약간의 저층이라든가 용적률이 별로 나오지 않는 주택인데 단독주택입니다. 지금 형태는 단독주택인데 다가구 형태 같고요. 건축물 대장상에는 6가구로 돼 있는데 월세가 별로 나오지 않고요. 실제로 그 요양병원인데 요양병원은 주택가에 있으면 혐오시설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격은 900만 원, 1000만 원이 맞는 것 같고요. 지금 역에서 먼 주택들은 그 파시는 게 좀 맞다고 보고요. 그 파시는 게 우선은 좋아 보여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그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저희는 신축을 많이 권유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신축을 갖고 있으면 그 수익 상품이 되거든요. 단독주택은 수익 상품이 아니지만 약간의 공사비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방 개수마다 방 하나마다 서울 지역은 45만 원에서 55만 원 정도, 평균 50만 원 정도의 방에 대한 수익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수원 지역 같은 경우는 역세권도 아니고 실제로 상업 업무지구랑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방에는 아파트 값이 싸기 때문에 굳이 원룸 수요가 없다고도 판단되고요. 그거를 팔려고 하면 저는 매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도 부동산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이면 좀 파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이사님의 의견 참고하셔서 판단 좀 잘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상담을 여기까지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 이후에도 2077-6370번 열어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사항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화경제연구소 김정택 이사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이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되는 부동산 정보로 이어갑니다. 최고의 입지를 찾아내는 곳수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부동산계의 스마트맨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웅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알짜배기 물건 찾으러 나서볼까요? 자, 지금부터는 박일권 대표, 이철웅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실시간 전화는 지금부터 2077-6391번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들 여지없이 질문 다 주세요.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챙기러 가겠습니다. 박일권 대표님 어느 지역입니까? 네, 오늘은 도심권을 대표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서울권역의 핵심적인 지역, 바로 중구로 가볼 거고요. 중구에서도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그만큼 교통 여건, 개발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입지를 보셔야 되고요. 항상 공실 걱정이 없는지, 앞으로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가장 큰 포인트가 개발 가치와 희소 가치, 즉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공급이 많다 보면 가격이 상승하기 어려운데요. 이 중구 같은 경우는 거의 상업지역으로서 상업 업무시설로만 구성되어 있고요. 특히 주거시설 자체가 거의 공급이 안 되었었고 앞으로도 높은 집가와 규제 때문에 공급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매우 높은 트리플 역세권의 중구를 대표하는 광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광희동 물건 한번 열어보도록 합니다. 이번에 이철호 소장님이 준비하신 물건 투자 포인트 챙겨봐야 될 텐데요. 오늘 어디 지역입니까? 강남과 강북이고요. 또 유망한 지역과 더불어서 유명한 지역 두 군데를 골고루 한번 가보실 텐데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투자의 1번지라고 그러죠. 논현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고액 셀러리맨들이 많고 자영업자들이 많고 또 고소득의 시세 차익과 월세 수입 동시에 올릴 수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논현동인데요. 항상 소형 다세대층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제가 그 테헤란로 위쪽의 역삼동과 또 봉은사로 주위의 논현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이렇게 논현동의 신축 주택으로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주변에 지하철 여건이라든지 교통 여건이 뛰어나기 때문에 접근성 또 공실 없이 안전한 임대 수익을 꾸준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유망한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강북 중에서도 중심지 가정으로 개발이 되면서도 GTX 그다음에 또 KTX 철도 교통들이 이제 집합제가 되면서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동대문구 이제 청량리 쪽으로 한번 가보실 텐데 행정구역은 용두동이 되겠습니다. 용자가 들어간 지명은 제가 남다른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항상 청량 역세권이 이제 철도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여기서 개발되는 파급 효과를 고스란히 첫 번째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이제 용두동 두 번째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유명한 지역부터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물건으로 논현동 물건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가보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9호선 언주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2018년 4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9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논현동 한번 가볼까요? 강남입니다. 이 지역의 입지적인 특징 많겠죠. 근데 이제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임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세요. 자, 일단 논현동 그러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강남의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바로 이제 직지 근접상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고 교통의 접근성이 워낙에 뛰어난 지역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언주역은 다른 별칭역이 더 유명하죠. 바로 차병원 사거리역에서 학동 방향으로 조금만 올라가시다 보면은 왼쪽 편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논현동 같은 경우에는 뭐 논현, 신논현, 학동, 그다음에 역삼, 선정릉 많은 지하철역이 있습니다만 위쪽에 3호선이 지나가고요. 그 위쪽에는 논현에서 학동을 지나는 7호선이 지나갑니다. 보물까지 바로 아래쪽에는 또 9호선이 지나가고요. 더 아래에서는 순환선 2호선이 지나가면서 4개의 지하철 노선이 가로변을 지나가고요. 양쪽 세로변의 왼쪽에는 신분당선이 작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강남역에서 끊겨 있습니다만은 신논현, 논현, 신사까지 이렇게 3단계권이 개통이 됐을 경우에는 이 세 역이 전부 다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가 되는 지역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논현동 그러면 영동시장 있죠. 영동시장 그러면은 먹자골목도 생각나시는 분들 좀 많을 텐데 우리 직장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입니다. 저희 사무실
사무실이 바로 이 뒤편에 위치를 해 있는데 이곳은 밤낮이 따로 없습니다. 밤낮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만큼 자영업자라든지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뭐 대중교통의 흐름 또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서울 보면은 무슨 길 이런 그 지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사동, 가로수길, 논현동, 가구의 거리. 이게 바로 이제 강남 쪽에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인근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로 인해서 이주 수요 이런 이런 점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 면에서는 강남이라는 단어 하나가 확실하게 답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치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호재들이 많은 지역이어서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될까? 중요도 높은 순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높은 순으로 제가 하기도 참 고민스럽고 또 가까운 쪽에서 하기도 고민스럽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강남 그러면은 굵직굵직한 대형 개발 호재들이 몰려있는 지역에 위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바로 신분당선의 개통 소식, 착공 소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맞겠네요. 자, 지금은 신분당선이 강남역에서 끊겨 있는데 신분당선이 개통되는 지역마다 굉장히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집가가 많이 올랐었죠. 지금은 그 신분당선이 강남역까지만 운행을 합니다. 그러나 신논현, 논현, 신사까지가 개통이 되고요. 또 미군이 이주하고 난 다음에는 또 용산을 지나서 또 서북쪽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신분당선이 개통이 됐을 때는 신논현, 논현, 신사가 지금은 단일 역세권이지만 앞으로는 더블 역세권을 분명하는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롯데 칠성 부지 개발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면적만도 43,000제곱미터인데요. 바로 옆에 서초 삼성타운이 24,000제곱미터밖에 되질 않습니다. 바로 밑에는 또 코롱 부지가 35,000m에 35,000제곱미터의 코롱 부지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이곳을 서초 교대 이론 쪽을 전부 다 한 54만 제곱미터를 서초로 지구 단위 계획을 새로 세우면서 재정비 영역이 당연히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롯데 칠성 부지와 코롱 부지가 함께 개발이 됐을 때는 지금 현재 옆에 자리 잡고 있는 삼성타운의 약 한 3배에서 4배 정도의 대규모 직장 수요가 또 하나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큰 대형 개발 호재는 뭐니 해도 영동대로의 통합 개발 소식과 현대자동차 GBC 센터가 들어가서는 국제교류 복합지구 소식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영동대로는 GBC 센터 바로 아래쪽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지하 6개층 규모로 개발이 되는데 뭐 GTX, KTX, 광역철도, 경전철, 또 버스까지 모든 교통이 전부 다 지하에서 환승이 이루어지고요. 지상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도심의 대형 광장으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국제교류 산업,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더불어서 지하가 개발이 됐을 경우는 지금 강남에 있어서의 직장수보다도 더 많은 직장수가 이 부근에서 전부 다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미래가치 뛰어나고 지금 현재 입지만으로도 너무나 훌륭한 이곳에 물건이 지어지는 거죠. 내년 초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자, 위치가 강남구 논현동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의 눈높이가 남다릅니다. 따라서 이분들의 눈높이, 니즈를 충분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최고급의 내장재와 브랜드 자재를 사용해서 시공을 할 예정이고요. 현장을 한번 와서 보시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앞쪽은 평탄한 길이고요. 옆쪽에는 오르막길이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곳을 이 지형을 이용해서 짓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하 주차장이 2개 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개동 총 29세대로 구성이 됩니다. 보물권은 5층 중에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는 3층에 위치를 했고요. 3층이지만 지하에 주차장이 2개층이기 때문에 실제 높이는 5층 높이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필로티 주차장 갖춰져 있고 엘리베이터와 더불어서 투룸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풀옵션이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또 입주가 끝난 이후에는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또 수익형 모델이라든지 갭 투자하시는 분들 위해서 또 임대 관리까지 같이 해드리기 때문에 뭐 굳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건물 관리나 임대 관리 면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논현동 물건 볼 때마다 항상 걱정되는 것은 뭐 다 좋아요. 입지적인 특징, 뭐 오제, 건물도 잘 지어지겠죠. 문제가 가격이 너무 비쌀까 봐서 이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좀 괜찮게 나왔습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꼭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강남 그러면 당연히 비싼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그런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자, 보통의 강남에 나오는 신축의 투룸 물건이 3억 6천대를 상회하는 가격입니다. 그러나 보물건 같은 경우에는 3억 4천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고요. 전세는 지금 현재 시세 기준했을 때 2억 9천,
준공이 완료가 돼서 내년 봄에 마쳤을 경우는 3억 정도로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시세 기준이었을 때 2억 9천이다 그러면 투자되는 금액이 한 5천 정도 되겠죠. 이곳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고소득 자영업자라든지 셀러리맨들, 싱글 1, 2인 가구가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보증금 3천에 한 120 정도 월세 수입을 따박따박 올리시면서 임대사업자를 냈을 경우에는 또 대출도 많이 가능하죠. 2억 한 2천 정도의 풀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보증금과 선순위 대출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실투자금이 9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20만 원의 월세 수입이 따박따박 나온다 그러면은 또 하나의 연금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후를 위한 준비로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기억할게요. 일단 이 주택에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수시 유의점 한 가지만 더 챙겨주신다면요. 제가 소액 규모 내지는 또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입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게 공실이 생길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현지 답사 한번 해보셔야죠. 현지 답사 한번 해보시고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를 결정하신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뭐 건축 같은 경우는 이곳을 꾸준히 진행하는 전문 건축업체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건물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럼요.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강남구 논현동 물건 저희 점검 들어갔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이번에는 시각을 서울의 중심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광희동 가볼 거고요. 어떤 물건인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광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 4,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2018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려요.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물건이 지어지는데요. 한번 들여다보러 가겠습니다. 광희동입니다. 일단은 소장님 입지적인 여건부터 챙겨주세요. 네, 일단 도심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도심 재생산업의 수혜를 가장 크고 빠르게 얻고 있다. 특히 트리플 역세권,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의 도보 1분, 그러니까 8차선 대로변 나오자마자 안쪽으로 들어가면 바로 만나볼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쪽으로는 이 청계천변, 그리고 또 동대문 패션타운의 중심축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바로 위쪽에 동대문 플라자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만 거의 15만에서 20만 명 이상의 유동인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시면 을지로 명동까지도 10분대면 이용할 수 있는 이 도심권을 대표하는 업무지역, 그리고 또 동대문 상권의 상업지역, 특히 또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은 상업 업무시설들이 지금 초고층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수많은 호텔과 상업 업무, 패션타운으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사람과 개발 가치와 돈이 유입되고 있는 얘기고요. 그만큼 지가 상승과 이런 부동산에 대한 수요, 특히 주변 지역이 거의 다 상업지역으로 업무시설, 패션타운이나 업무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공급이 없었고 워낙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게 주거시설을 공급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재개발을 빼놓고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공급 면에서도 굉장히 수요는 늘어나지만 공급 자체는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난 입지를 갖추고 있고요. 하단부 쪽으로는 남산권역, 또 약수 신당 역세권 접근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도심권의 인프라 시설들을 잘 이용하면서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까지 얻어갈 수 있는 도심권의 개발 가치를 모두 갖추고 있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야죠. 앞으로 더 발달할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개발 호재들은 어떤 걸 생각해 볼까요? 네, 일단은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가치가 있고요. 도보로 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신당 역세권까지 무려 4개의 전철 역세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이렇게 도심권의 4, 5개의 전철 역세권의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로변 쪽으로는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많이 되었지만 이면동 쪽으로는 아무래도 좀 아직까지는 낙후한 지역도 곳곳에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 자체가 상업 업무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입지 규제 최소지구로 인한 고층 개발까지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도심 재생산업의 정책적인 수혜를 가장 크게 얻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개발 가치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위쪽으로 바로 도보로 뭐 위에 동대문 패션 타운과 동대문 이런 플라자의 개장에 따른 수혜를 앞으로 꾸준히 얻을 뿐만 아니고요. 이런 패션타운뿐만 아니고 을지로 명동 상권의 상업 업무시설들 또한 그 호텔 상업시설들 또한 계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의료, 특화 산업에 의한 의료 패션 복합시설까지도 개발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에 따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지역이고요. 최근에 이제 약간 주춤했지만 6호 관광이 다시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런 상권 자체가 다시 살아남에 따른 그런 집가 상승, 개발 가치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네요. 6호의 귀환이라는 이 이슈 자체도 이 지역에는 호재거리로 작용이 되겠군요. 저희 광희동 물건 저희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건물 궁금해요.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네, 트리플 역세권의 초역세권, 도보 1분 거리의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한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층 중 3층에 길가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막힘이 없고 개방감이 뛰어난 투룸형 구조로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시공사 자체가 이 도심권이나 강남권에서 대형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이런 소형 아파트를 전문으로 시공하는 시공업체들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커져 나가는 것 중 굉장히 깔끔한 외장 마감뿐만 아니고 내부 마감 또한 브랜드로 다 마감할 예정이고요. 기본적인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몸만 들어가도 생활이 가능하시고 특히 주변에 이 동대문 상권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사업,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자영업자분들이 거주하시기, 월세 수익 받으시기 가장 좋은 타입과 구조로서, 투룸형 구조로서 기본적인 브랜드 풀옵션이 제공되기 때문에 향후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하시기에도 가장 좋은 매물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 또한 경쟁력 있습니다. 매매가 2억 9,800만 원이고요.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6천에서 7천 정도. 그러면 2, 3천만 원대의 소액 투자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고요. 임차 기간이 완료하시면 대출을 좀 활용할 수 있으시면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하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월세 수익, 보증금 3천을 월세는 110에서 120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률도 꾸준히 얻어갈 수 있으시고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도심 재생산업의 수혜를 얻는 지역으로서 주변 지역에 이런 소형 주택 공급 자체도 거의 없었고요. 앞으로도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소 가치에 따른 그런 시세 차익까지도 얻어갈 수 있는 장점 또한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4월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광희동 물건 저희 점검해드리고 있고요.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요. 네, 항상 투자를 하실 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공실 걱정이 없고 향후 3, 4년, 4, 5년 안에 매도하고 싶을 때 제값받고 팔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트리플, 쿼드러플 역세권의 도심권의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다 투룸형 구조의 신축, 소형주택으로서의 가치, 또 공급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임대 걱정, 공실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고요. 임대 수익도 얻으시면서 향후 제값받고 매도할 수 있는 도심권을 대표하는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희동 물건 이렇게 점검드렸습니다.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물건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어딘지 확인되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도동 다세대 주택 점검 드릴게요. 2호선 용도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입니다. 2017년 8월에 준공 완료됐습니다. 분양 면적 40.84제곱미터, 6층 건물이고요. 4층 소개해 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매력을 지닌 물건일까요? 용두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입지적으로요. 제가 서두에 유명한 지역과 유망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두 번째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이 유명한 지역이다 그러면은 강북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가격도 굉장히 싸고요. 나중에 실적도 굉장히 많이 올릴 수 있는 재래시장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유명한 지역보다는 유망한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용두동을 한번 가보실 텐데 용두동 그러면은 용자가 들어가는 지역은 서울시에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자, 용산과 용문, 용두 이런 지역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가까운 역은 용문역이 있습니다. 2호선이에요. 순환선이고 바로 용문역에서 용두역에서 나온다 그러면은 홈플러스가 있고 동대문 구청이 있는데 여기서 걸어서 본물건지까지 한 4분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건지 바로 옆에는 용두공원이 있고요. 바로 옆에 청계천이 지나가기 때문에 걸어서 저녁이면 식사 후에 한 5분 정도도 안 걸어서 바로 청계천 지리를 만나보실 수 있는 입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용두역이 2호선이 있습니다. 1호선 재기역이라든지 조금만 더 올라가시면은 한 10분 넉넉 잡아 10분 거리에 청량리 민자역사 1호선이 더 지나가고 ITX 출발점인 청량역을 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용두역에서 나오면 홈플러스가 있고 동대문 구청을 지나서 항상 집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주변에 많은 재래시장과 더불어서 홈플러스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뭐 성바오로병원이라든지 경희대 고려대병원 등의 대학병원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대문구 그러면은 서울시에서 대학 수요가 대학교 숫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라고 해요. 따라서 그만큼의 대학생 임차 수요도 넉넉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보물건지 위쪽에는 서울시립대 또 경희대 외대 조금 더 가면 고려대 이런 사학 명문들이 몰려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임차 수요 동안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청량리 그러면은 이제 요즘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게 GTX, KTX, ITX 뿐만 아니라 GTX는 출발점이기도 하고 또 경유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량리 그러면 뭐 강원도라든지 지방에서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는 것 때문에 각광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권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죠. 앞으로는 더 이것이 커질 수 있을까요? 한번 초점 맞춰보겠습니다.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저평가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의 여지가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로는 청량리 균형개발 촉진지구 사업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큰 규모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균촉지구, 균형개발 사업은 지역개발 사업의 일종입니다. 뉴타운 사업이 있고 균촉지구, 균형개발 촉진지구 사업이 있는데 뉴타운 지구 같은 경우는 주택, 아파트 위주다 그러면은 이 청량리의 균촉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상가 중심지를 개발하게 됩니다. 지금 조감로가 나옵니다만은 저 건물이 어디에 들어서냐면 바로 청량리 4구역 일대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청량리 4구역 그러면은 안 좋은 이미지가 좀 많이 있었는 지역인데 반해서 이렇게 이 청량리 4구역이 다 철거가 되고 60층에서 65층 건물 4개 동이 들어가고요. 그 바로 옆에는 또 백화점과 주상복합 건물이 42층 1개 동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청량리 지금 민자역사 바로 옆에 이렇게 크기가 큰 고층, 초고층 건물 5개 동이 한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일대의 스카이란체가 완전히 바뀌는 대형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닙니다. 이것보다 바로 밑에는 또 동부청과시장이 있는데요. 동부청과시장 또한 50층에서 54층까지 4개의 건물이 같이 들어서게 되는데 청량리 4구역과 동부청과시장이 사업이 완료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한 5년 정도 넉넉 잡아 5년에서 6년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일대에 초고층 건물 9개 동에 들어선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청량리 4구역 일대에 낙후된 이미지하고 전혀 상반되는 그런 개발 결과가 나오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아까 제가 철도교통의 중심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GTX 얘기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GTX는 총 3개의 노선이 있는데 B노선 같은 경우에는 청량리에서 출발해서 인천 송도까지 가고요. C노선 같은 경우는 의정부 창동 청량리를 거쳐서 또 강남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청량리가 바로 출발점이자 경유지이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GTX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12월 달에 곧 개통이 된다고 그러죠. KTX 강원도 가는 경강선이 개통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청량리를 또 경유해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 KTX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강릉까지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요금 시간, 그 다음에 3만 원이 채 되지 않는 시간으로 강릉을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출발점, 경유지가 바로 청량리 일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또 면목선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 같은 경우 이제 전철이 없어서 이곳 주민들이 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 경전철이 개통이 됐을 경우는 청량리의 접근성 또한 또 개발이 호전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완료된 물건입니다. 어떻게 지어져 있는지 가격도 챙겨주세요.
자, 준공이 완료가 돼 있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총 6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보물관 4층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방 2개, 거실, 욕실, 풀옵션이 다 제공이 되고요. 여기 보면 엘리베이터라든지 옵션이 다 제공이 되고 건물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현장을 한번 와서 보시고 결정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가격은 2억 2,500. 웬만한 지역에 전세 가격도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는 1억 9천에서 2억 정도 보신다 그러면은 투자 금액 한 2,500 정도 보시고요. 월세 보증금 3천에 70 정도 예상을 하시고 재래시장들이 많기 때문에 보증금 3천, 월세 대출 금액 1억 한 2천 정도를 활용하신다 그러면 수익형으로 가셨을 때도 7,500 정도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용두동 물건 이렇게 마지막으로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하신 두 분 무료 세미나 일정이 있습니다. 체크하러 가겠습니다. 박일건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수익률 높음 수익형 부동산 투자법 알려드립니다. 2077-6391번으로 문의 주세요. 이철호 소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부동산 투자 전략. 신노년역 인근입니다. 2077-6355번 연락 주세요. 오늘 살펴드린 물건이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세요. 끝자리 6391번, 2077-639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건 대표,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이철호 소장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